당신 아까 왜 연락 안 됐어? 아, 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일? 몇 시간 동안? 아, 일이 길어지면 전화도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일이 먼저라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일이 먼저? 야, 내가 너네 먹여 살리려면 나도 일이 먼저가 돼야지. 어떡하냐? 네가 일할 거야? 너 애들 돌봐야 되는 애가. 우리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불쑥 화가 치솟기도 합니다. 네가 내가 회사에서 말 일하는 거 봤어? 조심해. 뭘 말을 조심해. 집에 와서 너한테 잔소리 듣고.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요? 그러기 전에 좀 잘해봐.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했어?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화를 조종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수기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우가 시간을 되돌린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터집니다. 아빠, 아빠 아빠, 나 수기야. 나 승기야. 아빠가 없어서 나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엄마가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해. 오래된 상처지만 아픔은 생생합니다. 아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아가씨가 그러면 쓰겠어. 우리 여보 아이고 좋아라. 백일된 소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미숙 씨. 아이고 이렇게 힘도 좋아요 우리 형님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쓰러진 후 요양 중입니다. 아침에 해장국 다양하게 내야 어디가 안 좋아서 드시는 거예요? 간도 나쁘고 기관지도 나쁘고 여러 가지 다 나쁘고. 지금은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데요. 어째 밥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묵묵히 밥만 먹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큰아들. 혼자 있는 게 습관인 듯 익숙해 보입니다. 나가서 TV 안 보세요? 나는 여기가 편했어요. 보통 거실은 잘 안 나가세요? 네. 멀어서 안 나가죠. 그날 밤 답답한 미숙 씨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맥주 한 잔만 먹자. 그동안 냉랭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말이 거칠어집니다. 냄새라도 맡을래? 나는 네 애비나 너나 나 속 터져 사는 것 보면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사는 놈들 인간들이. 청년의 총무인가 무신가 험서 내 기름 달리면서 어디로 정아조사로 댕기고 무사로 댕기고 거지 새끼 마냥 너무 심부름.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기름 넣었다니까. 나는 그 정신 상태가 나는 틀려먹었어. 그 정신 상태가. 또 화날라고 그랬어. 감자를 왜 야무지게 입속을 차리지 않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미숙 씨. 이거 갖고 돈 뭐? 감자 씹는데 돈 안 들어가냐? 아니 손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그렇게 돈은 해야지. 안 들어가고. 아이고 돈 들어가는 거는 나중 일이 안 되지. 결국 미숙 씨의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내가 그래서 살이가 지는 거야. 사기가 싫어! 그렇게 심어놓으면 또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사기가 싫어! 다 주워. 돈 되는 것을 해야지.
짓을 져갖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못 화를 냈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옛날에는 그냥 성질만 내고 그냥 부하라면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발자국 같아 막 어린애 떼쓰듯게 한다니까. 3년 전 큰아들이 귀농한 이후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지난번엔 말다툼하고 외출한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함께 있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너 사람이야?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화나면. 여보 어떻게 나는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미숙 씨는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릅니다. 석 달 전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너가 엄마 죽여버리고 싶다고. 어? 이게 나한테 뺨 맞았다는 이유로 너가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더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기서 그 소리 듣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죽이냐고. 응? 엄마 편을 들어야지. 자네가 뺨 때렸다면서. 자네 같으면 맞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이 가정 싹 나갖고 난리가 돼 있는데 왜 내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봐봐.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 내 정신이 아니야.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누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터져버릴 것 같아. 내가 막 소리 안 지르고 막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화났으면 그 사람 뺨이라도 때려버려야만 속이 시원하지.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인가? 점점 참기 어려워지는 미숙 씨의 화.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전문가를 만나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화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 걸까요? 큰아드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 그리고 가슴을 막 치시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냥 그 우는 걸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술 기운에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는가 보다.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님 입장에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가족 관계가 예. 지금 그 아들은 우리가 안 낳거든요. 그 사람이 안 낳거든요. 그럼 아버지 아들이시잖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같이 안 낳고 전처와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에서 다 혼자 키우고. 친아들처럼 아들을 키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중립 아닌 중립을 지켰던 남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거를 좀 한번 아버님이 직접 한번 좀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쑥스러울 것도 없어요. 예. 한번 그러면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가장 고마운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가장 고마운 것을 예, 잘하시네요. 내 전체 아들을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고백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관심 있게 그리고 나의 상처를 나누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안전함을 좀 느끼게 되면은 훨씬 아내가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 그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숙 씨가 화내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했구나. 그러기 위해 잊혀지지 않는 어릴 적 경험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 저를 많이 이뻐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오빠들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너 때문에 맨날 아버지한테 맞고 그랬다고. 오. 오빠들이.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만 미숙 씨에게만은 다정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가 미숙 씨에겐 어떤 상처로 남아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기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지금 아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로 바라보세요. 아빠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뻐해주던 아버지를 세상에 떠나보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렇게 아내를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8살로 돌아간 아내는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오빠들이 나 때문에 혼났다고 날 구박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없이 살아서 너무 없이 살았어. 엄마가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가 고생하고.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든든한 내 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내내 외롭고 불안했던 미숙 씨. 그래서일까요? 가족에 대한 불신과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고립감이 미숙 씨의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 밑에 있고 그 상처를 건드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 느껴진다. 다시 어떤 그런 고립감이나 또 그리움이 느껴지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는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상처받은 8살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구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밑에는 숨겨져 있는 거죠. 상처로. 아빠가 뒤에서 날 도와주고 내 방패막이 됐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하고 남자한테 기대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상처 그 너머에는 자신이 원했던 삶에 대한 욕구,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한테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어. 나한테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했어.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너의 버팀목이 돼줄 수 너의 버팀목이 돼줄게. 이거예요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응?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버지 버팀목이 필요했을까 이해해요. 응? 한번 남편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면 한번 표현해보세요. 편안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 감동이 돼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본 미숙 씨. 마음의 빗장은 풀렸을까요? 속이 시원하지.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진짜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마치 구멍이 뚫린 컵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컵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된 그걸 그대로 아는 채로 내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다.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겪은 내면 아이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내면 아이는 만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자신의 내면 아이를 형상화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정 씨가 만난 내면 아이는 이 작은 인형 랄라입니다. 랄라를 만나기 전에 현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화를 일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면 아이를 잘 몰랐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고 후회할 짓을 했는지 딱 그 깨달은 순간에 그린, 그러니까 구상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내면 아이를 표현하는 그 상징하는 랄라가 저를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팔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찢어진 인형. 그러니까 랄라가 사실 인형인데 제가 인형처럼 랄라한테 랄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현정 씨가 만난 내면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인형을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 동생한테 이제 언니니까 양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나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인형을 안 좋아하는 애라고 저 자신한테 설득을 하고 자기 방어를 했어요. 어렸을 때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에게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왜 내 인형이 없었을까요? 참 이상하네. 이제 그때야 기억이 난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잊었던 행복이었어요. 제가 그 인형을 샀을 때는. 내가 이런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현정 씨는 내면 아이인 랄라와 함께 잊고 있던 욕구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감정을 읽어주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 때 가졌던 좋은 것들이 다시 제 안에서 성장하려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편지를 쓰거나 내면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만나고 원하는 것을 묻고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 밑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린 시절의 어떤 수치심으로 인한 것인지, 버림받음으로 인한 것인지, 그 감춰진 상처를 이해하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처받았던 그 아이, 내면 아이, 그 아이를 정말 진정으로 슬퍼해주게 될 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게 될 때, 오랜 오래된 그 상처, 그 화의 진짜 그 원인이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일, 그 일을 떠올려 보면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분노로 표현됐던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걷잡을 수 없는 화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화를 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좌절된 욕구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묵은 화를 풀어주는 것이 오래된 화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